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오늘 이마댐 상류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차가 내 캠핑카 에마입니다. 창조 힐링의 이동 사무실 겸 캠핑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시간이 돼서 공기 좋고 물 좋은 이마댐 상류에 나와서 오전에 댐가의 그 모래턱에서 어싱하고 또 댐 물에서 목욕도 하고 또 옷을 다 벗고 일광욕도 한 30분 즐겼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로에서 한참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사람도 없고 농장도 없고, 그래서 아주 조용해서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제가 혼자 알고 있는 아지트입니다. 제2의 제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두걸 박사님의 자연식물식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맥두걸 박사는 자연식물식의 세계적인 대가지요, 석학이죠.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의사인데도 어째서 다른 의사들과 의견이 다르죠? 대답은 간단하다. 돈 버는 의사를 그만두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참 존경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의사인데도 어째서 다른 의사들과 의견이 다르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돈 버는 의사를 그만두기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의사를 그만두기로 맹세했습니다. 참, 맥두걸 박사님 존경합니다. 맥두걸 박사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고기와 유제품을 너무 많이 먹어 18살에 뇌졸중에 걸렸다. 친구보다 20에서 30kg 더 비만이었다. 오랫동안 병원을 들락거렸지만 실패했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다리를 절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의대에 진학했고 전과목 A학점으로 졸업했다. 의사가 되었지만 약과 수술로 일시적인 고통은 덜어주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다. 만성질환의 원인을 알고 싶었다. 그래 의사가 되어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책임 의사로 일하면서 그는 깨달았다. 동양에서 이민 온 1세대는 병이 없는데 2세대, 3세대는 왜 살이 찌고 병이 많을까? 육식과 유제품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고기와 유제품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자연식물식의 전도사가 되었다. 맥두걸 프로그램을 열어 수만 명의 체중을 줄이고 병을 고쳤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등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수백만 명의 독자가 되어 지지를 표현해왔다. 비영리 기관인 책임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를 이끌면서 정부의 육식과 유제품 정책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주치 역할을 했다. 광신은 옹김입니다. 참 훌륭한 분의 책을 소개해서 참 기쁩니다. 저는 맥두걸 박사님의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자 서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연식물식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로 40년 넘게 강연해왔고 프로그램을 열어 미국인들의 질병을 치료해왔다. 나도 뚱보였으며 18살의 어린 나이에 뇌졸중으로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다리를 절고 있다. 왜 살이 찌는지, 왜 질병에 걸린지 알고 싶어 의사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음을 얻어 음식을 바꾼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살이 찌지 않았고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의학을 통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말이다. 그것은 처음엔 좀 거꾸로울 수도 있지만 한번 바꾸기만 하면 평생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나중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방법이다. 방법이 아니라 원칙이다. 인간은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 라는 주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가 매일 생산되어 성업 중이다.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에서도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 식품 매장이 그리고 비만 클리닉이 하루에도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미국에서 실패하는 방법들이다. 내가 장담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실패한 방법들을 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번다. 참담한 일이다. 원푸드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 간헐적 다이어트,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쏟아지는 다이어트의 종류에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아마 당신은 지금 목적지는 알지만 무슨 기차를 타야 할지 모르는 한 소녀가 기차역의 전광판을 두리번거리는 심정일 것이다.
많은 식품 회사들이 다이어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많은 의사와 병원들이 일주일에 5kg를 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당뇨병을 치료해준다고 당신을 유혹하겠다. 그러나 나는 장담한다. 당신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병을 고칠 수 없고 살을 뺄 수도 없다. 물론 한두 달 살 빠지고 병 낫는 듯한 보인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당신은 평생 그런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몸을 축내면서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일까? 나는 당신에게 묻겠다. 인간은 어떻게 소를 살찌우는가? 옥수수와 각종 사료,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함유된 사료를 먹여 살을 찌운다. 소는 약 2500만 년 전 중신세 말기에 발가락이 5개인 소형 반추 동물이 출현하면서 진화를 거듭해서 어떤 종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동물을 지배하라는 권한을 신의 아들 딸인 인간에게 부여했다고 말하지만 진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면 그것이 종교적 허위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듯. 맥도웰 박사님은 진화론자입니다. 저는 창조론자입니다. 사실 소는 인간이 지구에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살아온 우리의 대선배다. 그 소는 수천만 년 풀을 먹으면서 진화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먹지 않았던 옥수수 및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 살이 찌고 어린 나이에 병에 걸린다. 그래서 30년 수명의 소를 30개월 되기도 전에 살을 찌워 도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이 찌는 것일까? 인간이 700만 년 전 먹으면서 지나온 것을 먹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먹기 때문이다. 100년의 수명이 인간의 15살 만에 어른처럼 커지고 100년의 수명의 인간이 15살 만에 어른처럼 커지고 뚱뚱해지는 것이다. 살이 찌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인간이 원래 먹으면서 지나온 음식의 원형, 바로 그것을 먹으면서 살면 된다. 아주 간단하지 않는가? 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독일, 영국, 이태리 등 유럽의 채식 인구는 10% 정도이고 미국은 5% 정도에 추정한다. 한국은 겨우 0.5에서 1%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득이 늘어나고 선진국이 될수록 육류와 가공식품의 소비가 느는 것도 사실이지만 역으로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한국은 앞으로 미국이나 서울 사계처럼 인스턴트 식품 시장과 육류 시장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비만 인구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자연식물식을 추구하는 채식 인구도 10배가량 늘어날 것이다. 미국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으며 서구의 선진국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에서 자연의 원리와 평생 지속 가능한 식사법을 대해 당신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평생 질병에 걸리지 않고 평생 살 안 찌는 법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기존의 상업적인 다이어트나 특수한 치료법을 완전히 잊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과 진실을 기초해서 이 책을 신사적으로 읽어주기를 바란다.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나는 가슴이 뛴다. 저도 가슴이 뜁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법. 제2장 배고픔과 싸우면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제3장 탄수화물을 먹어야 포만감이 생긴다. 제4장 지방을 먹으면 고스란히 지방이 된다. 제5장 인슐린이 낮아야 살이 빠진다. 제6장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제7장 여자는 왜 남자보다 살이 덜 빠지는가. 제8장 살은 왜 찌는가. 제9장 운동은 어떻게 살을 빼는가. 제10장 알코올과 커피는 어떻게 살을 찌게 하나. 제11장 우울증을 조심해야 살도 빠진다. 제12장 살 빼는 환경 만들기 10단계. 제13장 날씬한 여자가 섹시한 이유. 가짜 정보가 다이어트를 망친다. 자연식물식이란 무엇인가?
칼 루이스도 음식을 바꾸어 기록을 경신했다. 탄수화물이 살 빼기의 핵심이다. 발췌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먹고도 살 빠지는 음식들.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아주 높다. 뒷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겠지만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 모든 종류의 씨앗과 과일, 사과, 바나나, 딸기, 포도, 오렌지, 복숭아 등 모든 과일, 모든 종류의 채소, 상추, 양배추, 양파,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 통곡물과 통곡물 시리얼, 현미, 옥수수, 오트밀, 각종 덩쿨식품 등 열매, 애호박, 단호박, 도토리 등 모든 종류의 콩가식물, 모든 종류의 뿌리식물, 감자, 고구마 등 천연 소금 및 천연 설탕,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지 않은 천연 양념. 위의 음식들은 지구상에서 다이어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음식들이다. 양념을 첨가하거나 약간의 요리 상식만 배운다면 이 재료들은 가장 훌륭한 음식이자 약이 될 것이다. 내 말을 믿어도 좋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보았고 지금도 행복해하고 있다. 반면에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은 다음과 같다. 모든 종류의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이다. 닭고기, 가금류, 모든 생선을 피하라. 모든 종류의 유제품을 피하라. 동물성 기름뿐만 아니라 식물성 기름도 피하라. 계란은 안 된다. 각종 견과류 씨앗도 안 된다. 모든 밀가루와 빵이나 베이글, 라면이나 국수나 과자는 안 된다. 음식이 가공 과정이 적을수록 체중 감소에 좋은 음식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밀가루는 통곡물인 밀이 아니라 밀을 잘게 부순 가루일 뿐이다. 재분 및 제조 과정에서 몸에 이로운 모든 미네랄과 영양분이 사라진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신속하게 몸에 흡수되어 서서히 체중을 증가시킬 뿐이다. 책은 여기까지 소개하고 또 다음번에 맥도웰 박사님의 책을 13장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이 자연치유, 식물식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참으로 많이 부족했지요. 많이 부족하고 들은 풍월로 또 방송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공부를 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의원이었고 한의사였고 또 아버지가 한의사여서 의학적인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그런 유전을 물려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를 계속해서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그러다가 최근 근래에 와서 한 7년, 8년 전부터 그렇죠. 길게 보면 한 20년 전부터 책을 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좋은 책들이 번역되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연식물식이나 자연치유 식생활에 관련 책들은 근래 한 7, 8년 전부터 많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맥도웰 박사님 책하고 그 다음에 사이먼 북스에서 출판한 산 음식, 죽은 음식, 이것도 지금 맥도웰 박사도 사이먼 북스에서 출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의 자연식물식이나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또 하비 다이몬드 박사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그 다음에 산 음식, 죽은 음식, 지방이 범위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고 읽으면서 내 몸이 먼저 적용했죠. 내 몸의 연구실을 삼고 먹어보고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맥도웰 박사님은 좌측으로 많이 치우쳤고 또 다른 분들은 우측으로 많이 치우쳐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맥도웰 박사님은 유제품과 고기나 생선을 일절 못 먹게 합니다.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맥도웰 박사님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또 비만인 사람을 건강해서 많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른 이유가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창조 원리 복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고기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생선을 먹었고 그 생선과 육류는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지금 공장식으로 소화 돼지를
사육해서 먹는 고기는 저도 아주 소량 먹습니다. 뭐 한 달에 소고기, 돼지고기는 한 300g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생선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먹습니다. 그래 이제 고등어나 이런 등푸른 생선을 먹죠. 근데 얼마나 먹냐면은 한 번 먹을 때 동물성 고기는 뭐 한 150g 정도 먹고 생선은 한 100g 정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을 먹는데 중요한 거는 사육한 고기는 몸에 해로우니까 최소한 줄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방목한 수입 쇠고기 들어옵니다. 돼지고기도 방목한 수입 쇠고기 들어옵니다. 항생 쓰지 않고 동물성 사료 먹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키우는 소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기버터를 조금씩 먹습니다. 먹고 그다음에 올리브 기름도 맥도갈 박사님은 못 먹게 하지만 저는 올리브 기름을 또 나물 무칠 때 조금씩 먹습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도 좀 먹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질병이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는 암 환자한테 고기를 먹게 합니다. 또 어떤 의사는 암 환자한테 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환자나 개인의 건강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환자를 상담하거나 건강을 상담할 때 그분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지, 또 가족력은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지금 혈압이나 당뇨나 어떤 만성 질병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걸 대화해서 분별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저는 지금 하루 2끼 식사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지금 와서 생선 고등어를 넣은 야채 수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찌개처럼 아주 물 작게 해서 끓여가지고 거다가 콩가루 넣고 통뜰개 넣고 그리고 소금 넣고 그다음에 벌꿀 화분 좀 넣어서 그래서 이제 현미밥 한 공기 먹었습니다. 제가 현미밥은 일주일에 한 2공기 정도 먹습니다. 2공기 먹고 평소에 제 주식이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은 이 맥도갈 박사님도 탄수화를 먹으러 갑니다. 고구마입니다. 쪄서 냉장고에 넣으면 먹을 때마다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고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단호박입니다. 저는 주식이 고구마, 감자, 단호박입니다. 그리고 현미밥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많이 먹으면 3번 정도 먹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 70인데 몸무게가 47kg입니다. 키 161에 허리 둘레가 26.5입니다. 그래서 남자 바지가 29가 제일 작은데 사서 반드시 허리를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건강합니다. 아주 기력이 왕성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주 머리도 맑고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저는 한 1시간 정도 독서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맨발 걷기를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제일 처음에 한 10년 전부터 맨발 걷기 했죠. 그때 맨발 걷기가 어싱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발에 지압이고 혈류가 빨아진다는 정도 알고 있었는데 어싱책을 공부하고 또 많은 논문과 경험들을 배우고 들으면서 어싱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돼서 지금 어싱을 매일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또 댐에서 한 30분 어싱했습니다. 또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또 내려가서 상체를 벗고 일광욕도 하고 어싱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축이나 우측이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델을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식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항생제나 공장식으로 키운 고기는 최소한 줄이지요. 그래서 전혀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먹어도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관절염이나 몸에 통증이 많은 분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환자를 만나거나 상담할 때마다 그 사람 특징에 맞춰서 처방을 내리고 또 상담하고 또 식물식과 그 다음에 운동법, 그 다음에 또 호흡법, 그 다음에 잠자는 거, 그다음에 물 먹는 시간, 그 다음에 과일을 언제 먹을 것인지,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제가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건강합니다. 우리 친구들이나 70대 되는 주변에 아저씨들 보면은 약을 다 먹습니다. 당뇨약도 먹고 혈압 먹고, 우리 동생도 지금 고지혈증하고 혈압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연식물식을 얘기하면은 나는 그냥 먹던 습관대로 먹고 그래 살다 죽으란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만두죠.
그 자기들이 답답해서 이제 소문 듣고 또 유튜브 보고 찾아오시는 분 계시면은 진심으로 상담해 드리고, 어떤 분 찾아오셔서 저에게 뭐 자연식물식 이런 관련된 뭐 박사학위나 자격증 있냐고 묻는 분 계십니다. 예, 그러면 자격증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 합니다. 왜냐면은 자격증 따지면은 우리가 운전면허 있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전 자격증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 병을 내가 고쳤습니다. 저는 물론 기독교인이어서 하나님 은혜로 고쳤지만은 또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완치받았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11월에 지방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고 위암 초기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래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받은 의사의 검진을 받고 저는 기도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준 거 믿고 대학병원에 확인하러 갔죠. 저는 수술을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암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암은 몸 안에 나는 종기입니다. 뭐 여드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웃으면서 병원에 나와가지고 목사님과 기도받고 그 다음날 병원에 예약을 하고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받으러 가니까 의사가 그 안동에서 갖는 자료를 보고 검진 결과가 12월 8일 나오는데 12월 15일 날 수술합시다 돼. 위를 한 60% 잘라낸대요. 그 제가 알겠다고 왔지요. 그리고 검사 받고 12월 8일 날 가니까 의사가 12월 15일 날 수술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의 모든 시스템이나 의사의 실력이 지방 개인 내과 병원보다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가 이 모니터를 보고 환자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요 부분이 암인데 우리 요 조직검사다 요 암이다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니터는 저기 안 보여줍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이 치료해 준 거 믿었거든요. 모니터 안 보고 있다면 뭐라 하냐면은 예 선생님 안동에서 암이 있다 하니까 암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12월 10월 수술합시다 돼. 그 제가 그랬죠. 선생님 저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 자연치유 식생활 연구하는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6개월 뒤에 오겠습니다. 이래 의사가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는 게 위험하대요. 위험해도 제 목숨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3개월 뒤에 오라고 계속 나를 이렇게 강하게 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가 그럼 3개월 뒤에 오겠다고 예약을 하고 왔죠. 그전 아침에 12월 9일 날입니다. 12월 9일 아침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취소하라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12월 9일 날 10시에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럼 이 암이 이미 저는 하나님이 치료해서 믿고 다 나은 걸 믿고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안동에 나를 검사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분이 직업이 두 개입니다. 내과 의사로 근무하시면서 또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목회를 하십니다. 이분이 내시경 검사하기나 조직 검사하기에 눈으로 확인하는 데는 아주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일로 2019년도에 제가 암을 발견하고 이제 2020년 2월 달에 병원에 다른 일로 갔었지만 선생님이 수술했냐고 물어요. 수술 왜 합니까?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시경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선생님 6월 달에 합시다. 그래서 제가 2019년 11월에 암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20년 5월에 검사하면 됩니다. 근데 한 달 더 늦춰서 6월 9일 날 가서 내시경하고 조직검사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암이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치료받고 자연치유 식생활로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이 맥도웰 박사님 말씀이 100% 맞지만은 저는 이제 좌측으로 치우쳐 있고 우측 치우는 걸 좋아하지 않고 하나의 말씀에서 중심을 잡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 중심을 잡느냐? 제가 이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인데 제가 어떤 의사는 고기 먹으라, 어떤 사람은 먹지 마라. 어떤 의사는 김치나 된장, 고추장, 간장, 발효식을 먹지 마라. 어떤 사람은 조금 먹어라. 그러면은 참으로
그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체를 창조하셨고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별하고 내가 먹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까? 암이 사라졌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암은 완치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암 씨앗이 3천만 개, 5천만 개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독성 노폐물이라든가 산소가 부족하다든가 체온이 뜨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면 암이 자라는 거죠. 의사가 발견하면 이미 초기가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1cm 전후에 의사가 발견하니까. 그래서 암은 두 가지 종류의 암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체 암 환자의 10%가 진성암입니다. 진짜 암이고 90%가 유사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런 말 안 합니다. 돈 벌려고 무조건 수술합니다. 아주 의사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심장병이라든가 뭐 교통사고라든가 급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뇌출혈 이런 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치료하는 거 우리나라 의사 세계 최고입니다. 잘합니다. 그러나 생활질환병, 뭐 암, 당뇨, 혈압 치료 못합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뭐냐면은 유사암으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암 비슷한데 암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성암은 의사가 발견하면 이미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그 수술하면 안 되죠. 그리고 가짜암은 수술하고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이나 미국의 일본의 의사들이 암 방치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암 방치 치료법. 암은 다 그냥 방치하면 된다.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러고 자연식물식 하고 운동하시고 일광욕하고 맨발 운동하고 편하게 사십시오 이랍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치료 하나님만 믿고 치료받았는 것이고 또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또 내 몸에 독성 노폐물 다 빼면서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창조 힐링센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튜브 한 지는 2달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끝까지 봐주시고 또 자연식물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도 얘기하고 또 환자를 만나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또 우리 디톡스를 어떻게 하는지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잠은 어떻게 자는지 대해서 차례차례 올리겠습니다. 오늘 야외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새소리 들리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가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